자, 모두들 반갑습니다. 강태공 전문가입니다. 자, 금요일은 100년 만에 돌아온 기회에 천조 잭팟 원전 르네상스 이 주식 놓치면 평생을 후회할 겁니다. 라는 내용을 가지고서 방송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자, 방송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늘 말씀드리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는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오늘의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우리가 또 이제 원전을 봐야 되는 게 또 왜 봐야 되느냐를 좀 이야기를 해본다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최근에 또 뉴스 나온 게 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뭐 하겠다. 전 이명박 대통령과 부부 동반 만찬회동을 추진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사실 우리가 뭐 역사적으로 전 대통령과 뭐 현재 대통령 아니면 뭐 어쨌든 뭐 이런 당대표와 전 뭐 이런 그 대표 뭐 이렇게 뭐 만남이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사실 아무 이유가 없이 진짜 만나지는 않습니다. 지금 특히나 대통령이라는 신분을 가지고서 만난다라는 건 분명히 어떠한 의도가 있다라고 좀 볼 수 있는 거고, 자, 그러다 보니까 과연 여기서 이 만남을 하는 이유가 뭘지를 봤을 때 지금 아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당장 뭐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9월 달에 체코 방문해서 뭐 하겠다. 이제 원전 프로젝트 정상 간 협의를 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원전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 때문에 만나는 게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죠. 특히나 이제 전에도 말했지만 지속적으로 이야기가 나오는 게 체코를 발판으로서 천조 원전 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이런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라고 있기 때문에 이런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이 정책으로서 어떻게 추진을 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 이야기를 좀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아까 뭐 얘기했다시피 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만나는 이유가 뭐 때문인가를 봤을 때 원전 등 국정 운영 대화에 대한 전망이 예상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만찬 이후에는 이 앞으로 아까 이게 특별법 제정 추진한다 했잖아요. 어떤 식으로 이제 추진을 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와줄 수도 있는 거고, 앞서 얘기했다시피 이제 체코를 방문했을 때 어떤 식으로 우리가 협상 테이블을 이끌어갈 것인지 뭐 그런 이야기도 또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원전 관련 수혜주들이 지금 시장에서 뭐 할 수도 있다. 다시 한번 움직임을 나타낼 수도 있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원전 관련 수혜주를 지금 우리가 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아마 이런 생각으로 좀 원전 수혜주를 보자라고 얘기하면은 아마 많은 분들이 뭐 보통 우리 최근에 원전 관련되어 있는 반사익은 SMR을 이야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 SMR 관련되어 있는 수혜주, 뭐 우리 최근 이게 AI 데이터 센터와 함께 굉장히 많이 이슈가 됐던 만큼 이 SMR 관련되어 있는 반사익 모멘텀 이런 걸 기대하는 분들이 좀 많을 수도 있어요. 틀린 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SMR 관련되어 있는 수혜주들 제가 과거에도 많이 추천을 드렸고 많이 올라갔던 만큼 SL 관련되어 있는 수혜, 사실 오늘 소개시켜드릴 것도 SMR과 관련이 없는 건 아니에요. 없는 건 아닌데 이것도 뭐 틀린 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오늘은 좀 다른 관점으로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아마 오늘 제 방송을 보면은 이런 관점도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보실 수도 있는 게 뭐냐고 하면은, 최근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뭐한다. 일본이 지금 이제 또 지진이 계속해서 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4일 연속이라고 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고 하면은 이 지진 때문에 지금 어떤 공포까지 휩싸이게 되느냐, 바로 이제 100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주기, 100년마다 한 번씩 돌아왔다라고 하면서 이 난카이 대지진에 대한 이 공포감이 지금 일본을 휩싸고 있습니다. 감싸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일본 여행 가는 게 맞나요?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올 만큼 이 난카이 대지진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일본 역시도 대비태세에 들어갔다라고 하고 있죠. 근데 보면은 이 문제는 뭐냐고 하면은 대지진이 일어날 수는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자, 보면은 자, 이 난카이 해곡 이 구간을 이제 기점으로 이렇게 지진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자, 그러면서 현재 지금 8일 오후 여기서 이제 지진이 발생하기 시작했고요. 자, 이제 점차 이제 이 구간대에 다 지진이 크게 터진다라는 거예요. 지금 7.1 규모면 굉장히 큰 지진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보면은
100에서 150년 간격으로 발생하는 거대 지진이라고 하는데 이제 이게 주기가 돌아왔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지진이 한번 터질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고 하면은 여기서 지진이 터지게 되면은 당연히 지진 여파 규모 7.1 이게 8까지도 넘어가게 된다라고 하면 여기 그냥 이 구간까지 여기까지는 그냥 다 지진 피해를 입는다고 보시면 좋아요. 그냥 여기 다 지진권이다 보시면 좋은데 중요한 건 뭐냐? 자, 일본의 지금 원전이 지금 어때? 아까 이 구간에서 지금 이제 터지고 지금 여기까지 규모권이라고 하면은 실질적으로 일본의 대다수의 원전이 지금 뭐가 돼요? 타격권이라는 거예요, 타격권. 그럼 여기서 지금 뭐가 이제 일어날 수밖에 없냐고 하면은 원전에 대한 안전 불감증, 불감증이죠. 이것들도 지금 이 지진 영향을 입으면 어떻게 하느냐라는 것이 다시 지금 이 시장에서 뭐가 될 수 있습니까? 주요 논쟁이 될 수 있어요. 그럼 앞으로의 이런 원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이게 100년, 150년 만에 터지면서 여기까지 타격을 입는다. 그럼 앞으로 원전에 있어서는 뭐가 필수가 될 수밖에 없냐고 하면요. 내진 설계. 보다 강한 지진을 어떻게든 버틸 수밖에 없는 내진 설계에 대한 부분이 중점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 일본 지진과 이게 맞먹은 이 시점에서는 앞으로의 우리나라가 원전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내진 설계만큼은 보다 더 강화가 될 확률이 높다라는 겁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체코 같은 경우도 이 내진 설계를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게 뭐냐? 자, 체코를 보면 뭐라고요? 지금 이제 체코 두코바니 원전에 적용한 수출형 신규 노형 APR-1000을 개발했다고 하죠. 근데 이 APR-1000 같은 경우 보면은 이제 유럽 사업자 협회에서도 보면은 뭐라고 했어요? APR-1000 노형은 유럽 수출을 목적으로 만들었어요. 안전기술을 반영했는데 여기도 안전기술이라고 하죠. 2016년에 새로 개정된 유럽 사업자 협회의 요건을 보면 뭐한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안전성을 크게 강화해 안전등급 분류. 그러니까 뭐 외부 재해 및 대량 쭉쭉쭉해서 얼마나 안전하게 하느냐. 그러니까 지금이 앞으로 수출하게 될 원전 기본이 안전성이란 거죠. 안전성. 근데 중요한 거는 이 APR-1000이라는 걸 보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안전을 더 강화했는지 봤을 때 유럽 수출을 목적으로 만들었으니까 과연 어떤 부분이 더 확장됐는지 봤을 때 뭐다? 자, 보면은 한수원 APR-1000 원자로와 뭐 이걸 제안했으며 APR-1000 원자로의 경우 내진 설계를 더 강화한 등의 특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왜 이 내진 설계를 더 강화했는지를 봤더니 실질적으로 체코가 뭐라고 했다? 체코가 보면은 체코가 어디 있어요? 체코 정부의 요구에 따라 한수원이 이번에 체코에 건설한 원전은 APR-1000인데 체코 정부의 요구에 맞춰 변형한 것으로 뭐한다? 강한 지진을 견딜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체코 역시도 뭐예요? 체코 역시도 안전성을 염두에 두고 뭐했다? 내진 설계만큼 지진에 대한 부분은 더 버틸 수 있게 이 강화해 달라 이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플러스 지금 뭐가 터졌어요? 이게 훨씬 예전에 그러니까 오히려 체코 원전 수주 이때부터 얘기가 나왔던 건데 여기에 지금 최근에 뭐가 터진다? 일본의 원전이 지금 과연 안전한가에 대한 의문이 터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100년에서 150년 주기로 돌아오게 되는 이 대지진 속에서 이거를 버틸 수 있을까? 이걸 버틸 수 있을까라는 논란이 이제 쟁점이 되기 시작한다라고 하면은 앞으로의 원전 수출이라든지 원전에 있어서 지진만큼은 이 내진 설계만큼은 그 무엇보다도 더 중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특히나 이제 여러분들 아는 SMR 같은 경우 유스케일 파워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유스케일 파워 같은 경우도 과거에 논란이 됐던 게 뭐냐고 하면요. 미국 유스케일 파워의 소형 모듈 원자로가 지진에 약하다는 논란에 휘말렸다. 이게 왜 휘말리겠어요? 그만큼 내진 성능, 내진 설계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를 신경 쓰는 거지 애초에 중요하지도 않다라고 하면은 이걸 신경 쓰지도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하니까 이거 중요한데 제대로 했냐 안 했냐 이게 논점이 되기 시작했던 거고 그러다 보니까 유스케일 파워 같은 경우도 뭐한다 얘네 지진에 약한 것 같아 내진 설계 이거 성능이 좀 불안정한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이게 뭐가 돼요 SMR이 내진 성능이 이게 논란이 됐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의 이 SMR이 되었던 원전 시설에 있어서는
제가 봤을 때 아마 일본 이 대지진이 이제 시발점이 돼가지고 보다 얼마나 안전하게 짓는지, 그 안전이 사실 뭐 다양한 부분이 있겠죠. 방사능 누출이 없어야 되는 거 뭐 이런 것도 막 당연히 맞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다? 지진만큼은 버텨야 돼. 다른 거는 사실 다른 거는 이 기술적으로 해결이 가능해요. 근데 지진이라는 거는 우리가 예측할 수도 없는 거고 우리가 조심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거는 조심하면 됩니다. 근데 이거는 애초에 잘못해버리면은 그냥 그대로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 사건 여파와 함께 앞으로의 이 원전에 있어서 내진 설계가 더 중점화가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종목이 삼령 엠텍이라는 종목이에요. 삼령 엠텍. 그래서 보면은 핵심 내진 설계 공급사 수의 부각이라고 하면서 지금 이제 그 삼령 엠텍이 과거부터 이슈가 되었고요. 특히나 삼령 엠텍이 내진 설계가 아니라 하더라도 지금 조선업 호황이라든지 글로벌 에너지난이라든지 이런 것들 삼박제에 따른 훈풍이 지금 기대가 되고 있어요. 실적 기대. 그래서 이 기업이 보면요. 올해 같은 경우는요. 작년 영업이익이 59.9억으로 이미 작년 달에 흑자 전환을 했고 작년에. 그 최근에는 보면은 이 흑자 전환 이후에 뭐 하고 있다. 2분기에는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할 것이라는 지속적인 실적 기대감까지 나와주고 있어요. 그래서 절대 나쁘지 않다라 생각해보고 있고, 특히나 그런 상황이니까 삼령 엠텍이 뭐까지 하고 있습니까? 이제 실적, 이런 기업이 있어요. 흑자 전환 하자마자 현금 배당을 하겠대요. 이런 기업은 참 좋은 기업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차트도 보면은 이 하방 추세 크게 뚫어냈고요. 지금 6,000원대 물량 이제 소화시키고 있거든요. 이것 뚫어내면 과거의 고점대 찾으러 갑니다. 그래서 저는 삼령 엠텍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셔야 한다 생각해보고 있고, 중요한 거는 이 종목에 대한 가격 전략이겠죠. 늘 얘기하자면 가격 전략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에 이렇게 링크를 클릭하세요. 링크를 클릭하시면은 텔레그램 방으로 입장이 가능하고요. 입장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과거에 JMB 같은 경우도 제가 9,000원까지 분할 매수 하세요 하고 2만원 목표가 잡아드리고 2만원 딱 터치하고 빠지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격 전략도 잡아드리고, 만약에 내가 단기 종목이 필요하다 하신 분들은 자, 영상 하단에 이렇게 주식 강태공이라고 어플을 링크를 클릭하든지 하단에, 아니면 어플을 이제 주식 강태공이라고 이제 검색을 하시면은 이렇게 뭐 떠요. 어플이 뜨는데 이런 식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했다, 옵티코라는 종목도 딱 소개시켜 드리자마자 당일에 바로 상한가 가버렸죠. 그러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 하단 링크를 클릭하시든지 주식 강태공 검색해달라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강태공 전문가였고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 말씀드리면서 자, 모두들 안녕.